나이와 함께 늘어가는 다양한 건강 문제, 그중 치매, 중풍 등의 뇌질환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치매와 중풍 진단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의심 증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기입니다. 환자가 찾을 수도 있고 보호자가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내가 요새 이런 증상이 있어 라든지 아니면 저희 어머님이 요즘 이런 게 이상한 것 같아요 하는 그 의문으로 중풍과 치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와 어깨 등의 근골격계 문제도 노화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여기 2번, 3번 뼈 척추 사이가 많이 좁아져 있으신 상태시거든요. 아무래도 여기 쪽에 디스크가 조금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오랜 시간 쌓인 문제가 통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의 첫걸음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협진을 통해 초음파나 MRI 등 정밀한 기계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상 진단 장비로 현재 상태를 판독한 뒤 환자 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한양방 협진 치료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상호 보완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각적인 각도로 문제에 접근해 치료한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재홍 원장. 통합적인 검사를 통해 원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한방내과 전문의 황윤경 과장. 지속적인 두통이 있었다는 김경수 씨. 가볍게 넘기기에는 어지럼증을 동반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도 침침하고 머리가 되게 아프면서 어지럽고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없어서 왼손으로 수저를 잘 잡을 수도 없었고 왼쪽 다리는 이렇게 끌림 현상이 좀 있어서 50세 이상에서 어지럼증을 동반한 극심한 두통이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요. 중증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내리시고 다시 왼쪽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아까 오늘 아침부터라고 하셨죠? 예. 네, 힘 빼시고 자 이쪽 한번 구부려 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힘 빼시고.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팔과 다리, 좌우 근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왼쪽 상지랑 그다음에 이제 왼쪽 그 하지 쪽에 근력이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시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그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도 같이 있고 머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 MRI 검사랑 머리 그 뇌혈관을 보는 MRA 검사를 오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중풍이 의심돼 영상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풍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의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양방에서는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피검사도 시행합니다. 중풍의 원인 중 하나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건데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어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피검사 결과를 보니까 당도 올라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 앞으로 생활 습관 교정하고 식이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검사 결과 아직은 초기지만 고지혈증과 당뇨가 있는 상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MRI 검사에선 열공성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뇌 속 작은 혈관이 막혀 생기는 질환인데요. 초음파 검사에서도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 오른쪽으로 열공성 뇌경색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세혈관 병증도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 중풍이 왔다가 약간 이제 그 스쳐 지나간 상황이시고 혈액 검사해 보니까 그 당뇨 수치도 조금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조금 있으셔가지고 아직은 이제 약을 안 드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약물 조금 들어갈 필요도 있는 상황이시고요. 마지막으로 경동맥 초음파 해보니까 여기도 약간 조금 이제 찌꺼기가 조금 끼어 있는 상황이라서 반드시 조금 고지혈증 약물은 드실 필요가 있으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꾸준히 조금 한방 치료하시면서 경과 보셔야 될 것 같고 운동 치료하면서 머리 조금 자꾸 깨우셔야 될 것 같고요.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 한방 치료를 시행합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중풍의 침 치료를 시행해 기혈순환을 촉진했는데요. 7군데 혈자리인 중풍 7처혈에 침을 놓고 자극을 줄 때 손상된 혈관의 뇌혈류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가지고 마비도 조금 풀릴 수도 있고요. 머리 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자꾸 자극이 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머리를 깨워줄 수가 있고요. 한의학적으로는 당연히 경락과 경혈을 자극을 해서 중풍에 조금 더 이제 개선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뜸 치료도 중풍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요. 온열 효과로 기능을 회복하고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시행하면 병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힘이 떨어져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진 쪽에서는 뇌에서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왼쪽에 체중 지지를 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뇌에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해서 뇌의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중풍은 예방과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한데요. 초기에 병변을 발견한 만큼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좌측 근력이 저하되었지만 다행히 이번에 이제 생긴 근력 저하 같은 경우는 머리와 큰 이상은 없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정도만 치료하게 되면 금방 호전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치료가 들어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풍 7처혈 이제 한방 침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추나 치료 그 다음에 이제 한약 치료까지 같이 들어가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음식도 조심해야겠고 몸에 해로운 물질들은 가능한 먹지 않아야 되겠고 특히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이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와서 침 치료와 한방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각종 최신의 검사를 해서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오늘 생각했습니다. 중풍 검사를 해보면 뇌세포를 보는 MRI와 뇌혈관을 보는 MRA 검사를 통해서 몸은 멀쩡한데 이제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무증상적인 그 뇌경색증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스쳐 지나간 중풍인 거죠. 생활 습관 관리하고 운동 치료와 이제 한방 치료 병행하면서 이제 술도 줄이시고 흡연도 줄이시는 환자분들 모습을 보면 그 옆에 있는 보호자분들도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내 몸을 아껴가면서 인생을 즐기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게 진정한 그 중풍 검사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쩍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는 박영숙 씨. 혹시 치매인가 하는 걱정에 스트레스도 늘고 우울한 기분까지 드는데요. 손자랑 아이스크림을 사러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안경을 아이스크림을 고르면서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마음이 좀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해서 왔습니다. 자주 깜빡하는 증상은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건망증으로 힌트를 주면 다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건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어떻게 저희 병원 오셨어요? 최근에 기억력도 오락가락하고 네. 말을 한 번 했는데 네. 했는 말을 자주 반복을 하고 또 가끔 우울할 때도 있고 네. 불안하기도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가볍게 약간 조금 기억력이 조금 저하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벼운 치매 검사를 조금 오늘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매 설문 검사를 시행합니다. 기억력과 계산 능력, 언어 기능을 다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네,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인가요? 22년 네. 9월 1일 100에서 7을 빼면 그 값이 어떻게 될까요? 93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7을 빼게 되면 86 네. 거기서 7을 빼면 71 네. 거기서 7을 빼면 71에서 7을 64. 빼면 이렇게 맞게
자세한 인지 검사를 통해 같은 나이와 학력의 평균 인지 상태를 비교해 기억력 등을 평가합니다. MRI 검사 결과 안쪽이 가득 차 있는 정상적인 뇌와 다르게 주름이 많고 쪼그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조금 공간이 많이 텅 비어 있어요. 이제 그만큼 꽉 차 있어야 될 알맹이가 약간 조금 작아져 있는, 의학적인 용어로 이제 그 브레인 어트로피, 그러니까 뇌가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뇌가 이제 크게 기능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위축이 되어 있다는 거는 기능이 떨어질 거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머리 앞쪽으로 있는 이 전두엽 쪽에 약간 그 뇌 부피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까 이제 하셨던 그 설문지 검사와 MRI 상태를 보았을 때 아직까지 치매라고 확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약간 이제 그 가벼운 이제 그 인지 장애 상태, 이제 경도 인지 장애 상태라고 그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관리를 위해 가족 등 주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그 가벼운 그 경도 이제 인지 장애 상태시기 때문에 그 보호자분들께서도 이제 우리 환자분 조금 조심해서 조금 꼼꼼하게 자세히 조금 봐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이 이제 혼자 오시거나 이제 보호자랑 같이 못 오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분들이 이제 오늘처럼 뭐 경도인지 장애다, 뭐 가벼운 치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집에 가서 조금 전달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를 조금 줄이고자 환자분들께 동의를 구해가지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분들에게 영상 통화를 해서 또 이제 같이 못 오셨으니까 이제 MRI 사진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조금 더 자세히 봐줄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보호자분들도 비록 병원에 못 오셨지만 이제 환자를 조금 더 이렇게 봐줄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제 보호자분께 영상 통화를 합니다. 경도 인지 장애는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단받은 환자의 10에서 15%가 매년 치매로 악화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머리의 기능을 이제 깨워주는 또 다른 치료 방법인데요. 이제 그 사신총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있는 4개의 혈자리를 자극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손과 발 쪽에 있는 그 혈자리들을 자극해서 전신 이제 순환시켜드리는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뇌에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치매 악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눈 감고 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지럽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맞아, 더 어렵죠. 우리가 시각이 잘 안 되면은 균형 능력 자체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뇌에는 훨씬 더 좋은 자극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하고 뜨고 하고 다양하게 자극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렵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겁니다. 제 나름대로 걷기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도 하고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도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다가 생활 습관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으로 알고 있는 뭐 퇴행성 치매라든지 뭐 과거에 뇌혈관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오는 혈관성 치매로 이제 넘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조금 빨라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느냐? 이제 뭐 한방 치료, 뭐 침뜸 부항 있죠. 혈액 순환 시켜주고 중추에 자극 주고 이제 한약 드시면서 이제 뇌 기능 개선시켜주고 운동 치료를 통해서 뇌를 자꾸 이렇게 깨워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치매를 막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속도를 낮춰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경도 인지 장애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이제 빠른 복귀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곰장어 가게를 운영하는 최휘건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 구부정한 자세로 요리를 하는데요. 자세 때문일까요? 갑자기 시작된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옛날에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다쳐가지고 이 곰장을 굽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섰다 일로 하니까 일을 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휴식을 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앉아있는 게 힘들어지고 행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다리가 저리는 증상도 심해졌는데요. 10분 이상 걸으면 쉬었다 가야 할 정도로 통증의 빈도도 증가했습니다. 결리고 이 똑바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걷지를 잘 못합니다. 사람이 옆으로 많이 튀죠.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통증이 최근에 언제 많이 심해지셨을까요? 네. 살짝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일할 때도 허리가 좀 어떤 동작에서 제일 통증이 심하신가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허리 통증은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지만 만성화가 진행되면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만큼만 수그려 보실게요. 이 정도 괜찮으실까요? 거기서 많이 당기세요. 네, 아버님 우선은 엑스레이 먼저 촬영하고 엑스레이 결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양한 영상 진단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합니다. 척추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허리뼈가 뒤로 밀려나 있었는데요. 척추뼈 사이 간격도 좁아져 디스크가 의심됐습니다. MRI 검사 결과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함께 있었습니다. 환자 통증의 원인은 촬영한 MRI상 요추 1, 2번, 요추 3, 4번 분절의 디스크, 요추 2번, 3번, 요추 4번, 5번 분절에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있었고요. 특히 요추 4번, 5번 분절에는 디스크와 협착증뿐만 아니라 후관절이라는 곳에 퇴행이 진행되어 있어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허리 건강이 안 좋아져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사열 후 부항 치료를 시행합니다. 사열을 하면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부항으로 공기를 제거해 모세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협착증하고 디스크 때문에 주변 근육이랑 인대가 많이 굳어 있으신 상태여서 그쪽 부분을 조금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열 치료를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이 통증이 조금 수월해지시는 편이십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는 문제 부위에 약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한약 성분이 근육과 인대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척추 주변의 관절과 인대를 강화해주는 여러 가지 한약재들을 증류 추출한 약치인데요. 이 약치는 척추 주변에 놓으면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개선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 근막 이완수를 하는데요. 근육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인 근막과 연부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아프진 않고 조금 차가우실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근막 준화인데요. 근육 주변의 척추 주변 근육의 근막을 조금 풀어드려서 평상시 통증 호소하시는 근육통을 조금 줄여드리는 치료입니다.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틀어져 있는 척추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 도수 치료를 하는데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손이나 도구로 행하는 치료입니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반복하면 틀어진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죠. 집에서 하실 때는 이 패드가 없기 때문에 베개를 무릎 밑에 받치고 양쪽에 더 많이 당기는 부위를 더 자주 해서 좌우 골반의 밸런스를 좀 잡아주시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겁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통증 없이 일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죠. 아, 엄청 좋아졌죠. 좀 편하고 그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피곤하면은 또 통증이 좀 옵니다. 예. 치료를 하러 또 가야죠.
남편의 고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박경자 씨는 변화된 일상이 가장 반갑습니다. 일할 때도 아프다고 한 번씩 인상 쓰고 집에서 잘 때도 다리가 저려가지고 침대 위에서 이래 막 다리를 떨고 이런 잠결에 그러고 이러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통원 치료로 침 맞고 뭐 추나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치료를 계속 하면서 이제 운동도 병원에서 하는 그 지침도 좀 잘 지키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운동도 좀 겸해서 뭐 허리에 용을 휴식을 좀 취하고 하면서 뭐 이 장사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가 열심히 살라고 노력합니다. 가구를 만들고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김명학 씨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조금 아프세요? 네. 어깨가 좀 무리를 간 것 같아서 노동으로 인한 팔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망치도 작은 망치도 있지만 무거운 망치도 있거든요. 네.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어깨에 무리가 간 듯해서 한 서너 달 전부터 석 달 전부터인가 어깨 통증이 좀 심해요. 뭐 그냥 생활하는 거는 불편은 없는데 그 물건을 들면은 이제 뜨끔한 그런 이제 통증이 심해져서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장 불편한 건 일하면서 팔을 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 제대로 잠에 들 수도 없었죠. 아버님 우선 팔을 쭉 뻗으셔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들어 올려 보실까요? 괜찮으세요? 여기서부터 조금 아프시고 천천히 내려볼게요. 열중샷 한번 해보실까요? 팔 뒤로 열중샷 뒤로. 네. 이 정도밖에 안 되시고 불편하시고요. 정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 중 하나인 극상근이 파열되고 염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MRI 찍고 오셨는데요. 아까 초음파에서 이렇게 많이 찢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MRI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시거든요. 그 회전근개 힘줄이 붙는 뼈 쪽에 붙는 부분이신데 여기가 완전히 끊어지셔가지고 하얗게 보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지금 환자분은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기 때문에 수술 치료를 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환자분이 조금 각도도 나오시는 상태고 일을 계속 하시고 싶어 하셔서 우선 보존적인 치료로 해가지고 한방치료랑 도수치료랑 병행해서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제한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게 맞지만 아직 팔의 가동 범위가 정상에 가깝게 나오는 상태인데요. 먼저 비수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회전근개 주변에 경혈자리로 침 치료할게요. 침을 놓아 뭉친 어깨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한약재를 정제한 약침을 놓아 어깨의 운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과 인대 강화를 돕습니다. 그 회전근개 중에 극상근이 파열되셨는데 그 이외의 회전근개 근육을 조금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주변 경락과 경혈을 자극시켜주는 침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침만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기 자극을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걸었습니다. 한방과 더불어 양방의 도수 치료를 병행해 신체의 신경과 근육 그리고 주변 조직을 이완시킵니다. 미세 충격파를 통증 부위에 가해 손상된 조직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재생을 촉진해 통증을 가라앉힙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협진을 통해 초음파나 MRI 등 정밀한 기계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만약 환자분의 상태가 비수술 치료, 즉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에 한양방 협진 치료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염증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와 체질에 따라 재생력을 높여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침 및 한약 치료와 함께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시켜주는 추나 및 도수 치료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진단과 다양한 치료를 통해 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며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질환. 병의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데요. 한양방 협진 치료를 통해 내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몸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더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라고 인용하고 싶은데요. 정밀한 검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자세히 보아야 치료 방법도 보이고 예후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도 통증의 원인과 치료 경과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리나 어깨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정밀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내원하셔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어머니 좀 이상하니까 치매 검사나 중풍 검사 해봅시다. 그러시면 어머니께서 나 괜찮아. 근데 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제 아직 나 괜찮은데 자존심이 좀 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호자가 판단하기에 환자가 또 느끼기에 좀 이상하시면 치매 검사 하러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뇌 검사 이제 가볍게 받아봅시다라고 잘 설득해서 치매 정밀 검사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치매 검사 한다고 보건소에서 검사했는데 이제 괜찮다라고 말 들었던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마 그 기억력 검사만 한 상황이라서 MRI로 이제 뇌를 안 들여보신 거거든요. 뇌 검사를 안 받으면 뇌 세포가 죽었는지 망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소봉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환자가 오셨는데 보호자한테 전달이 조금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병원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제 그 중풍이 스쳐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뇌종양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께 동의 얻어서 보호자분께 직접 또 영상 통화 드리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중풍과 치매 검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